어둠 속에서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감쌌습니다. 칼날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뜨거운 고통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오빠! 오빠! 박영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지환의 등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토커는 도망치려 했고 이지환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붙잡았습니다. 못 가.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박영란의 몸이 새 심장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이 나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영란야! 영란야! 이지환은 중환자실 밖에서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박영란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발 깨어나줘. 약속했잖아. 웹툰 끝까지 그린다고. 이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란야, 나 없이 가지마. 제발. 의료기기의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들었습니다. 박영란에 대한 이자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작업실의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박영란은 타블렛 펜을 쥔 채 멈칫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작업실은 칠흑 같은 암흑에 잠겼습니다. 정전?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을 더듬어 핸드폰을 찾으려던 순간 어디선가 낯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박영란의 목구멍이 바짝 조여들었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나와요. 그때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혼자구나. 고성이 그 여자 딸. 박영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스토커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경찰도 잡지 못했던 그 남자가 지금 이 작업실 안에 있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네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했지. 하지만 생각을 바꿨어. 네 엄마가 가장 아끼는 걸 빼앗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영란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바로 죽는다. 남자가 갑자기 박영란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의 감촉에 박영란은 비명을 터뜨렸습니다. 으악! 박영란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책상 위의 물건들을 집어던졌습니다. 타블렛, 연필꽂이, 커피잔이 어둠 속에서 날아가며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미친년이! 남자가 박영란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박영란은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엄마! 엄마! 그때 칼날이 희미한 빛을 반사하며 번뜩였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꺼낸 흉기였습니다. 날카로운 칼끝이 박영란의 목에 가까워졌습니다. 조용히 안 하면 진짜 죽는다. 알겠어? 박영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너희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그 값을 치를 시간이야. 남자가 박영란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박영란은 책상 다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닥쳐. 가만히 있으라고. 남자가 박영란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퍼지며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박영란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졌습니다. 오빠. 지환 오빠. 박영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이지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작게 떨리다 사라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박영란의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지환은 핸드폰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박영라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작업이 늦어도 중간중간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지환은 차키를 집어들고 작업실로 달려갔습니다. 신호등도 무시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작업실에 도착한 이지환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문틀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영라야. 이지환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격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 플래시를 켜자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남자가 박영라를 붙잡고 있었고 박영라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이지환은 주저없이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깨로 남자를 들이받았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박영라를 놓쳤습니다. 오빠! 박영라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를 자신의 뒤로 밀어냈습니다. 영라야, 뒤로 가! 남자가 다시 일어서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지환은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칼날이 팔을 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누군데 끼어들어? 경찰 불렀다. 곧 온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엔 박영라를 향해서였습니다. 안 돼! 이지환은 박영라를 감쌌습니다. 칼날이 이지환의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뜨거운 고통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이지환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오빠! 오빠! 박영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지환의 등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지환은 박영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길. 다음에 또 온다. 남자가 도망치려 하자 이지환은 마지막 힘을 다해 남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등의 통증이 극심했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못 가. 나. 이 새끼야. 남자가 발로 이지환을 걷어찼습니다. 이지환의 몸이 벽에 부딪혔지만 손은 남자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라야. 경찰. 불러. 박영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업실 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경찰들이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끝까지 저항하며 고성희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고성희,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지환은 그제야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영라가 이지환을 부축했습니다. 오빠, 오빠, 정신 차려요. 괜찮아. 영라가 다친 데는 없어. 박영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지환의 등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이지환과 박영라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박영라는 이지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지환은 의식이 흐릿해지면서도 박영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라야. 사랑해. 박영라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오빠.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박영라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의사는 박영라의 상처를 치료하면서도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상은 생각보다 경미하네요. 다행입니다. 박영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전도요? 그게 무슨?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합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선천성 질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영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박영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검사부터 해봅시다. 다음 날 박영라는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초음파, CT, MRI까지 모든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영라는 병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담당 의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무거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박영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판막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심근도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조만간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영란은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심장 이식이라니. 그 말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심장 이식. 네. 물론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약물 치료와 함께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박영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혼자 남은 박영란은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세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타블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완성 웹툰 원고가 화면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악당과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영란은 타블렛을 들어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걸 끝낼 수 있을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영란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웹툰을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가장 슬펐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희와 박진석이 숨을 헐떡이며 의사실 앞에 섰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우리 영나가 어떻게 됐어요? 담당 의사는 두 사람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차트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따님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계십니다.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서. 악화됐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봅시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심장 이식입니다. 심장 이식이요? 그럼 당장 수술하면 되잖아요.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문제는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입니다. 혈액형은 물론이고 조직 적합성까지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기자가 많습니다. 운이 좋아야 6개월 안에 기증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성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박진석이 황급히 고성희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 영나, 우리 딸이. 고성희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진석은 간신히 고성희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해외에서라도 찾을 수는 없나요? 물론 해외 병원과도 연락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고요. 박진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고성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두 사람은 박영나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박영나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에게 달려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영나야, 우리 딸, 엄마. 박영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를 꼭 안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반드시 너를 낫게 할 거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영란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진석도 침대 옆으로 다가와 박영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나야, 아빠가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료진을 다 동원할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아빠.
박영란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절박함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박영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완성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지 다 해줄게. 뭐든지 말해봐. 고성이가 박영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영란은 타블렛을 가리켰습니다. 웹툰이요. 제 웹툰을 끝까지 그리고 싶어요. 고성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그릴 수 있어. 반드시 그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고성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불법이든 뭐든 딸을 살려야 한다는 집념이 타올랐습니다. 병실을 나온 고성이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장 심장 기증자를 찾아. 국내든 해외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딸을 살려야 해.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등에 붕대를 감은 채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빠가 왜 여기에? 영라야. 이지환은 박영라에게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박영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놀랐지? 박영라는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가 다쳤잖아요. 쟤 때문에.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 체대 출신이잖아. 이런 건 껌이야. 이지환은 웃으려 했지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등의 상처가 아직 아팠던 것입니다. 박영란은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네 잘못이 아니야. 그 미친놈 잘못이지. 이지환은 박영란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줬습니다. 한참 후에야 박영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빠, 저 심장병이래요. 이지환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뭐? 선천성 심장병이요. 심장 이식을 해야 한대요. 박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심장 이식하면 되잖아.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기증자를 찾기가 어렵대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대요. 그런데 제가 6개월을 버틸 수 있을지. 박영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의 어깨를 잡고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영란야, 나봐. 넌 반드시 나을 거야. 내가 옆에 있을 거야. 오빠. 박영란은 침대 옆 서랍을 열어 타블렛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이지환에게 보여줬습니다. 미완성 웹툰 원고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이거. 오빠 봐요. 웹툰 속 남자 주인공은 이지환과 닮아 있었습니다. 근육질 체격에 다정한 눈매까지 똑같았습니다. 이지환은 놀라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나야? 네. 오빠 덕분에 그릴 수 있었어요. 만화방 데려가주고 컵라면도 먹여주고. 오빠가 아니었으면 이 웹툰도 시작 못했을 거예요. 박영란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반드시 끝까지 그릴 수 있어. 이지환은 박영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란야, 넌 반드시 나아서 이 웹툰 완성할 거야. 약속해. 나랑 약속해. 오빠, 나도 약속할게. 네가 나을 때까지 매일 여기 올 거야. 네 웹툰 완성되는 거 끝까지 볼 거야.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나 곁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다시 안았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의 품에서 작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이 오가고 의료기기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빠,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근데 너랑 같이니까 견딜 수 있어. 박영란은 이지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손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고성희는 회사 회의실에 비서와 박성재를 불러 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자료와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성재야, 너도 회사 인맥을 총동원해서 심장 기증자를 찾아봐. 알겠어. 내가 아는 병원마다 다 연락해볼게. 박성재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해외 병원도 알아봐요. 미국,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다 뒤져요. 네, 이사장님. 이미 몇 군데 연락을 해뒀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 딸이 죽으라고요? 박성재가 고성희를 진정시켰습니다. 엄마, 진정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며칠이 지났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고성희는 비밀리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호텔 커피숍 구석 자리에서였습니다. 장기 밀매 조직이라니. 정말 심장을 구할 수 있어요?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위험도 따르죠.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고성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박진석은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남자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장기 밀매라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 딸이 죽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이에요? 고성희는 울먹였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영라가 걱정돼요.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안 돼요. 영라를 위해서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기다려야 해요. 기다리다가 영라가 죽으면 어떡해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가슴에 주먹을 쳤습니다. 박진석은 묵묵히 고성희를 안고 있었습니다. 영라는 강한 애예요. 우리 딸은 반드시 버틸 거예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돈도 권력도 소용없었습니다. 딸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고성희는 박영라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박영라가 어릴 적 그린 그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영라야, 엄마가 너를 꼭 살릴 거야. 반드시. 고성희는 그림을 가슴에 안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고성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재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서울대병원에서 연락 왔어. 뇌사자가 나왔대. 혈액형이 맞는지 확인 중이래. 고성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 고성희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고성희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박영라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지환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등의 상처가 다 낫지 않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박영라 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지환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마주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 부부와 젊은 여성의 부모로 보였습니다. 모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우리 딸이 깨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안타깝지만 뇌사 판정이 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부부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지환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기 기증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따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따님의 장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지환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부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서 듣게 됐는데요. 아버지가 이지환을 쳐다봤습니다. 누구시죠? 저도. 제 여자친구가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지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장기 기증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따님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지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부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딸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라도 의미 있게 떠날 수 있다면 그게 낫겠어요. 부부는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지환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성 검사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박영라에게 기증할 수 있는 완벽한 기증자였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영라야, 영라야, 오빠. 왜 그래요? 박영라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어. 내게 맞는 심장을 찾았어. 박영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진짜예요? 응.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줬어. 곧 수술 날짜 잡을 거래. 박영란은 이지환을 끌어안았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영라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고성희와 박진석, 이지환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고성희는 두 손을 모아 계속 기도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지환은 복도를 오가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5시간, 6시간, 7시간. 수술은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성공했어요? 네. 새 심장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앞으로 48시간이 중요합니다. 박영란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갖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지환은 유리창 너머로 박영란을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을 유리에 댔습니다. 영라야, 반드시 깨어나. 하지만 이틀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영라의 몸이 새 심장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열이 나고 온몸에 발진이 생겼습니다. 거부 반응입니다.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라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고성희는 중환자실 밖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영라야, 엄마 목소리 들려? 정신 차려. 이지환도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영라야, 영라야. 하지만 박영란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의료진은 밤낮으로 치료했습니다. 각종 약물을 투여하고 체온을 낮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지환은 매일 병원을 지켰습니다.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씻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지환은 박영라의 타블렛을 가져왔습니다.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타블렛을 켰습니다. 미완성 웹툰이 화면에 떴습니다. 영라야, 네 웹툰이야. 주인공이 지금 악당이랑 싸우고 있어. 이지환은 웹툰 내용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비록 박영라가 들을 수 없어도 계속 읽었습니다. 주인공이 쓰러졌어. 근데 포기 안 해.
다시 일어나. 이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나야, 너도 다시 일어나야 해. 약속했잖아. 이 웹툰 끝까지 그린다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지환은 타블렛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발, 깨어나줘. 그날 밤 늦게 간호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환자가 눈을 떴어요. 이지환은 벌떡 일어나 중환자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박영라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영라야. 박영라는 이지환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오빠. 이지환은 박영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래, 나야. 나왔어. 박영라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의료기기의 수치들도 안정됐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박영라의 회복은 더뎠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움직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이지환은 매일 박영라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이지환은 결심했습니다. 박영라의 미완성 웹툰을 완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타블렛과 스케치북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밤을 새워 박영라의 메모들을 읽었습니다. 캐릭터 설정, 스토리 전개, 결말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영라가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했구나. 이지환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이지환은 포털 사이트에서 웹툰 작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지환은 한 작가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작가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그리던 웹툰인데요. 대신 완성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지환은 박영라의 원고를 보여줬습니다. 작가는 원고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림체가 독특하네요. 스토리도 탄탄하고요. 최대한 원작 그림체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지환은 박영라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심장병, 수술, 그리고 완성하지 못한 꿈. 작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가 꼭 완성해드릴게요. 정성껏 그리겠습니다. 작가는 박영라의 그림체를 연구했습니다. 수십 번 스케치를 하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박영라와 거의 똑같은 그림체를 완성했습니다. 이지환은 웹툰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를 지켜준 사람. 주인공은 이지환과 박영라를 모델로 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체대 출신의 보디가드, 여자 주인공은 웹툰 작가였습니다. 웹툰은 포털 사이트에 정식으로 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회가 올라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림체도 스토리도 완벽해요. 이거 실화 바탕인가요? 너무 울컥해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이지환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나야. 사람들이 네 웹툰을 좋아해. 이지환은 매일 새 에피소드를 업로드했습니다. 작가는 밤을 새워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사람은 박영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웹툰은 포털 사이트 인기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 웹툰 화제. 심장병 작가의 미완성 웹툰, 연인이 완성.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지환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중요한 건 박영라가 깨어나서 직접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지환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만간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거부 반응도 거의 사라졌고 심장도 안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지환은 기쁨에 겨워 의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박영라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라야. 오빠. 박영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영라야,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이지환은 타블렛을 꺼냈습니다. 웹툰 연재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박영라는 화면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내 웹툰. 응. 내가 완성했어. 아니, 우리가 함께 완성했어. 박영라는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영라는 타블렛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웹툰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자신이 그리던 그림체 그대로였습니다. 스토리도 자신이 구상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오빠, 이걸 어떻게? 박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메모랑 스케치 보고 작가한테 의뢰했어. 네 그림체 최대한 살리라고 했어. 이지환은 박영라 옆에 앉았습니다. 박영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댓글 봐. 사람들이 네 웹툰 엄청 좋아해. 박영라는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최고예요. 매일 기다려줘요. 실화라니. 너무 감동적이에요. 작가님 꼭 건강하세요. 박영라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영라는 이지환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지환도 박영라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네가 직접 끝까지 그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오빠가 저 대신 그려준 거잖아요. 오빠와 함께 완성한 거예요. 박영라는 웹툰 마지막 화를 읽었습니다. 주인공 남녀가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 오빠가 정한 거예요? 응. 네가 메모에 써놨던 거야. 주인공들이 함께 미래를 향해 걷는다고. 박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구상했던 결말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저.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박영라는 이지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 오빠 좋아해요.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이지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박영라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나도 너 좋아해. 아니, 사랑해.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지환이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박영라도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오랜 시간 담아왔던 감정이 그 키스에 담겼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이마를 맞댔습니다. 영라야, 나랑 평생 함께하자. 네. 오빠. 박영라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퇴원하면 우리 웹툰 다음 시즌을 그려요. 다음 시즌? 네. 이번엔 제가 직접 그릴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요. 이지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우리 이야기를 그리자. 이 힘들었던 시간들도 행복한 미래도 다. 박영라는 이지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라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빠. 두 사람의 미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낸 만큼 앞으로의 시간은 더 빛날 것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지환에게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고성희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이지환이 자리에 앉자 고성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이지환은 당황했습니다. 고성희가 자신에게 사과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장님, 내가 영라를 너무 틀에 가뒀어요. 재벌과 결혼만 생각했죠. 영라가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라가 죽을 뻔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이지환은 조용히 고성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지환 씨. 아니, 지환 씨. 영라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영라는 없었을 거예요. 이 사장님. 영라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당신도 영라를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도 알아요. 고성희는 이지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라와 사귀는 거 허락해요. 내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게요. 이지환은 감격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고성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라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약속해주세요. 네. 반드시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지환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며칠 후 박진석이 이지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환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지환 씨, 어서 와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식사 중에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지환 씨 덕분에 우리 영나가 살았어요. 당신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영나를 부탁해요. 신분이나 배경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박진석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미래의 사위로 인정합니다. 건배합시다. 이지환도 술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회장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진석이 이지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집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지환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고성희는 박영나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박영나는 침대에 앉아 타블렛으로 웹툰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영나야. 엄마. 고성희는 박영나 옆에 앉았습니다. 박영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했어. 엄마.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웹툰도 그리고 지환 씨와도 행복하게 지내. 박영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성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네 선택을 존중할게.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영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의료진, 이지환, 그리고 가족들이 박영나를 배웅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정기 검진 꼭 받으러 오세요. 담당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박영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이지환이 박영나의 짐을 들었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의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웹툰 나를 지켜준 사람은 계속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여러 곳에서 판권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느 날 박영나와 이지환은 제작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고급 카페에서였습니다. 작가님의 웹툰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꼭 드라마로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나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판권료는 5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 직접 각본 작업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5억이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각본 작업에 참여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원작자가 직접 참여하는 게 가장 좋죠.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박영나는 정식으로 웹툰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매니저 겸 보디가드로 함께했습니다. 박성재는 이복 동생 박영나의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새로 꾸민 작업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영나야, 축하해. 오빠. 와줘서 고마워요. 박성재는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작업실 개업 선물이야. 박영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고급 타블렛과 펜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박성재는 이지환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환아, 우리 동생 잘 부탁해. 이지환은 박성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형. 잘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영나와 이지환은 작업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오빠, 정말 꿈만 같아요. 나도. 네가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어. 이지환은 박영나를 안았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빠, 약속 지켜줄 거죠? 무슨 약속? 웹툰 속 주인공처럼 평생 저를 지켜준다는 약속이요. 이지환은 박영나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평생 너만 지킬 거야.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박영나는 새로운 웹툰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화려한 날들. 자신과 이지환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작가님의 실화 이야기라니. 너무 감동적이에요. 평생 행복하세요. 박영란은 댓글을 읽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지환이 뒤에서 박영란을 안았습니다. 힘들지? 좀 쉬어. 아니요. 전혀 안 힘들어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박영란은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지환은 옆에서 박영란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화려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웨딩홀은 하얀 꽃과 리본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지은호와 이지혁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영란과 이지환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이지환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빠, 선배 정말 멋있어요. 응. 지혁이 형 오늘 진짜 잘생겼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호가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호는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주례가 축사를 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박영란 작가님과 이지환 씨, 무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박영란과 이지환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지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지환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영란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박영란, 나와 결혼해줄래?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영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이지환은 박영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하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고성희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딸을 위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욕심도 많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딸이 아프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딸의 행복이라는 걸요. 고성희는 박영란을 바라봤습니다. 영란야, 엄마가 미안했어.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박영란은 울먹이며 고성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모녀는 무대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하객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네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은호, 이지혁, 박영란, 이지환. 네 사람은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살자. 이지혁이 외쳤습니다. 그래, 우리의 화려한 날들이 시작됐어. 박영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네 사람은 야외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선배, 행복하세요. 지은호가 박영란에게 말했습니다. 박영란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 씨도요. 선배님이랑 꼭 행복하세요. 이지혁과 이지환은 악수했습니다. 지환아, 잘해라. 네, 형. 형도요.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정원을 걸었습니다. 석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박영란의 웹툰 마지막 장면처럼. 우리 이제 시작이야.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그래. 화려한 날들의 시작이야. 지은호가 화답했습니다. 평생 함께 가자. 이지환이 박영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오빠. 평생 함께요. 박영란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